안녕하십니까, 위험성향입니다. 지금 시간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추운 날씨 독감 유행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운 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해주면서 어제 또 기분 좋게 마감을 했죠. 저는 1월 내내 전체 영상 올렸는데 내내 매수하자, 올라간다, 불장 시작이다, 올해 좋을 거다, 그런 내용 위주로 올렸었습니다. 저는 의견 변함 없습니다. 2025년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는 주식시장 내내 좋을 겁니다. 물론 미국 주식만 좋을 겁니다. 그 이외 나라들 주식은 좋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변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월 15일 영상 전체 영상으로 올린 건 원래 제가 이거 멤버십 영상으로 올린 건데 너무 내용이 좋기도 하고 제가 잘 보기도 해서 전체 영상으로 공개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올린 거니까 제가 상단 위에 올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1월 15일 영상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보다 중요한 건 지수입니다. 지수에서도 나스닥이 있고 S&P가 있고 다우가 있죠. 우리가 다우존스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나스닥이 동생이라면 큰형님은 아무래도 SPX, S&P 500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S&P 500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일단 알긴 알아야 됩니다. 알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1월 15일 영상에서 5842 나왔을 때 추세선 상단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00 뚫는 게 관건이고, 그래서 추세선 상단 그리고 6000까지 트라이하는 장세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S&P는 결국에 저는 이제 추세 상단 돌파하면서 올해 내내 좋을 거다, 6100, 6200 쭉쭉쭉 대세 상승으로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SPX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은 이전 영상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로 해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 평행 추세로 1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이 끝났고 요 파동 전체가 조정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 X, Y, X, Z 이런 형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나긴 지루한 조정을 한 2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웨이브가 나오면서 평행 추세에서 보통 5개 웨이브 나오면 조정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 좋지 않다, 여기서 이제 미국은 부채가 많아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숏 보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 유튜브에 쓸데없는 영상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여기서 파동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 2에 3에 1, 3에 2, 3에 3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침체 프레임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고, 아마 여기서 쫓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숏을 많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쳐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료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저는 이 조정을 2파 지금 어제 추세선 뚫었죠. 뚫고 나서 다시 추세선 안으로 기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주 좋게 잘 끝났고, 사실 종가가 6천 이상에서 끝났으면 베스트라고 봤는데 종가 6천은 그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종가 6천 아래서 마무리했지만 전 다음 주에 이제 재차 트라이를 하고 다음 주 가서 이제 6천 뚫는 장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천 뚫게 되면 1파 올라간 거에 대한 되돌림 2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의 3파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시간 봉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요런 5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한파동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 6천을 넘기든 6천을 트라이 하다가 조금 내려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파동 이렇게 내려오면 추세선 리테스트 하는 정도로 해서 두 번째 파동이 나오고 1, 2에 3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급격하게 1분기는 올라가는 장세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은 이제 정석적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면 1, 2에 그래서 연장 파동의 형태로 해서 3, 4, 5 이런 식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수에서 이런 파동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수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바로 치솟나 한번 떨어졌다가 가나 어차피 저는 6천을 뚫게 되면 6100을 트라이하러 간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6100을 뚫으면 더 가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룰 거고, 6000을 뚫는지 다음 주에 보시고 6000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 6100까지 가는 장세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QQQ, 그 다음 나스닥 이렇게 볼 겁니다. 지금 영상은 12월 31일 날 분석이고요. 멤버십 영상입니다. 12월 31일 날 나스닥이 한 21,200포인트 정도에 있을 때 선물 기준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요. 그때 진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고, 전체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고 영상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라 사실 멤버십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멤버십에서는 제가 영상을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시간 불문하고 커뮤니티나 영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전체 영상에서 제 관점에서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영상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린다는 거 그런 거 있고, 어쨌든 12월 30일 날 최악의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QQQ 5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25,5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재수가 없으면 ABC로 처음에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복합 조정이 생겨서 조금 형식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다. 12월 31일 날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해 이런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면 이제 뒤늦게 이제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큰 채널들 70만이든 80만이든 아니면 10만이 넘어가는 채널들에서 채권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2월 20일부터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원인은 미국이 강해서 그렇다. 역설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고용이 좋고 소비가 좋고 그로 인해 GDP가 높게 나오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VIX가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 관세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또 고용, 소비 이런 게 좋으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고용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PC, CPI, PPI 이런 거에 대해서 낮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다. 실업률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채권 금리 때문일 것이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망하거나 아니면 기업들 뭐 AI 내러티브가 끝났다거나 펀더멘털이 뭐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 이 장세는 어쨌든 조정이 끝나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이다. 미리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여기서 뭐 장기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실 조정은 한 3주 정도 됐죠. 3주 정도 되게 지루한 장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멤버십 분들한테 뭐 말씀드린 거지만 커뮤니티에서 7일 전에 이제 추세 하단 모두 채우러 가는 중이다. 이제 QQQ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해온 최악의 상황 추세선 다 채우는 경우 이때에서 우리가 QQQ 5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손절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대응을 하거나 현금이 없으면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바닥이라 생각한다. 감정적으로는 자실로 내려온 기분이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바닥이다. 절대 손절할 때 아니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서 제가 또 멤버십 영상입니다. 이것도 1월 11일 날 나스닥 대파동 뭐 분석해드리고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 내용입니다. 재수가 없으려면 S&P 5,800, QQQ 500까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보고 QQQ 500 라인이 깨지면 강세장이라 보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전 과한 되돌림을 보고 있고 상승 파동의 되돌림 정도다. 5,800, 500 여기가 바닥이고 그 이하는 없다. 그 이상 이제 상승 반전에서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저는 말씀을 다 멤버십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상도 어쨌든 저는 한번 올려드렸죠. 더 갈 거라고. 멤버십만 보긴 아까워서 전체 영상으로도 15일자 내용으로 공개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체 영상에서도 쇼칠자리 절대 아니라고 했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자리라고 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QQQ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삼각수렴 요게 이제 대파동 4파로 보고 있거든요. 불규칙 플랫으로 봐서 이렇게 A, B, C 그래서 C파를 더 길게 주지 않고 마치 이제 죽일 것처럼 해놓고 애매하게 A, B, C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파동 올라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S&P랑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2로 올라간 게 1파. 대파동 5파의 첫 번째 파동으로 볼 겁니다. W, X, Y, X, Z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 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 앞에 전체 이 큰 파동, 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2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뚫고 올라가는 걸 3파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볼 겁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여기를 이제 조정 파동의 종결로 볼 거고요.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을 하나 둘 셋 다섯 개 주고 돌파하면서 한 파동 나왔습니다. 이걸 1파, 2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파, 4파, 5파로 볼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화요일날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 전체가 한 파동이 되고 그래서 ABC로 떨어지더라도 S&P랑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 받고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걸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 1, 2에 그러니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 2, 3, 4, 5가 되는 건데 지수에서 이런 연장 파동이 나오는 게 뭐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 2, 3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가나 돌아서 가나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전고까지는 뭐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QQ 차트로 봐도 메인 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요 정도 있죠. 한 525 정도에서 막히고 재차 떨어져도 추세선 리테스트 하는 정도로 517에서
518 정도 테스트하고 1, 2에 다시 이제 3으로 올라가는 이 정도 장세를 보는 게 이제 무난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연장 파동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540까지 그냥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지수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하락의 주범은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 금리, 미국채, 장기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또 채권으로 몰리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VIX나 달러 인덱스를 올리게 되면 강달러 현상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15일 영상 보시면 이제 30년물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뜨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얘는 코너에 몰렸고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치면 풀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봤고 다이아고날의 다이아고날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제가 30년물 얘기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점.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로 봐도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너에 몰렸고 다이버전스로 봐도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앞에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대로 이제 금리 내려왔죠. 금리가 막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 금리 컨트롤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자기가 이제 연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금리라는 건 정책을 쓰거나 구두 개입을 해야 내려오는 법인데 아무래도 어차피 자기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구두 개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헤지 펀드가 이렇게 장난질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트럼프나 아니면 신임 장관 베센트가 이제 뭔가 정책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는 급격하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천천히 컨트롤되는 형식으로 갈 것이다. 일단 뭐 매크로 경제로 봤을 땐 그렇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 올라온 파동이 뭐 임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조정 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X파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등 B파 내지 X파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 추세가 보이시죠? 평행 추세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반등 주는 척하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냥 뚫리거나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평행 추세가 있죠. 이 평행 추세 위로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고 이런 식으로 W, X, Y파 지루한 이제 긴 Y파를 만들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A 여기서 반등 B파 그 다음에 만약에 내려오는 게 C파라면 급격하게 내려올 것이고 이게 내려오는 게 Y파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뭐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내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올 것 같고요. 평행 추세 하단을 깨기도 힘들 거기 때문에 30년물 기준으로 해서 3.88에서 4% 사이에서 놀 것 같습니다. 3.88에서 4%. TLT, TMF 투자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멤버십에서는 금지 종목이 있습니다. TLT랑 TMF는 매수하지 말자고 금지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에서는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먹을 자리는 있습니다. 뭐 재미는 그렇게 없더라도 먹을 자리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TLT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월 15일 영상으로 돌아와서 TLT입니다. TLT도 85달러를 깨지 않으면 이게 30년물이랑 뭐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다이아고날의 다이아고날 패턴을 뚫고 가면 87까지는 뭐 무난하게 쉽게 가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커뮤니티인 요건 장중에는 커뮤니티로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TLT 차트는 이제 뭐 주식의 바닥을 말하고 있었다. TLT는 뭐 다이아고날 진행 중이고 채권 금리는 고점 중에 고점이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 중 바닥이겠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해야 된다. 진짜 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앞에 뭐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했던 건 평행 추세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개가 마지막 다이아고날이고 여기서도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다. 85달러를 종가로 깰 수는 없을 것 같고 종가로 깨지 않는다면 올라가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임펄스로 나온 것 같고요. 87 여기까지 제가 쉽게 간다 그랬죠. 87까지 쉽게 올라온 모습이고 다음 주에 그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TLT나 TMF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식 종목 잘 날아갈 만한 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TLT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먹는데 또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올라가는데 또 느립니다.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채권 금리랑 반대로 봤을 때 이렇게 평행 추세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달러 언저리까지는 뭐 갈 거라고 봅니다. 가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천천히 100달러를 갈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 TLT로 여기서 먹어봐야 16%거든요. 이거 TMF를 산다고 하면 곱하기 3배니까 한 50% 되겠죠? 내년 하반기까지
내내 이걸 들고 있으면서 50%를 먹는다? 이거보다 그냥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빠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채권금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추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도 느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TLT가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지만 투자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15일 영상으로 와서 이제 복귀를 해보면 VIX 부분 보시면 이제 여기서 20에서 17.5 사이 이 구간은 아무래도 좀 높고, VIX가 높으면 주식이 못 간다. 아무래도 채권금리 끌어올려서 뭐 VIX로 아마 해먹지 않았을까, 세력들이 내지 큰손이.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채권금리 높은 것도 사실 그냥 다 우려 때문에 올라간 거지 개수작으로 봅니다. 저는 VIX 이게 이제 비싸고 돈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력들이 떨어뜨릴 때, 주식을 떨어뜨릴 때 숏으로 한다, 뭐 풋옵션으로 많이 해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VIX로 해먹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VIX는 저는 17.5 이하로 내려와야 주식이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다 안내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18, 17.5 제가 말한 데서 이제 강하게 깨주면서 주식 강하게 올라갔죠. 이런 맥점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깨주면서 VIX 내려오면서 여기서 놀면서 이제 주식시장 폭등했죠. 이렇듯 제가 멤버십에서는 전체 영상하고 다르게 많은 걸 다뤄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 달에 뭐 비싼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요.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 이외에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장중에 커뮤니티 올려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정신교육도 해드리고 멘탈 케어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됩니다. 멤버십에 이렇게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번 3주 정도의 조정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저점 매수하기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숏을 쳤을 수도 있고요. 숏을 쳤으면 최악인 거고, 차라리 주식을 못 샀으면 다행인데, 사고 나서도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 다 해서 지금 편안하게 들고 있고, 앞으로 뭘 끌고 가야 될지, 얼마나 끌고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안내하는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필요하시고 투자하기 힘드시면 우리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올해 1년 동안 트럼프와 함께 장이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투자 잘 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